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시끄러울 때 이것저것 이슈가 많지만 폭등을 하든지 가격이 떨어지든지 관계없이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판별하는 법을 지금 코인 시장 한정입니다.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세 가지 이 크립토 시장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ETF, 두 번째 금리 인하, 세 번째가 반감기죠. 근데요, 이 중에서 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기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것은 ETF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죠. 자, 그렇다면 사실 이 ETF 금리나 반감기가 중장기적으로 1년, 2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꼭 눈덩이처럼 복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크립토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모두가 지금 ETF로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냉정하게 시장을 어떻게 판별할지 제가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요. 순전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 그 크립토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차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전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 알트코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 2018, 19, 20년 이때 하락장 이때도 재미없었지 않습니까? 2년 이상. 자, 이때 이제 알트코인이 이 지금 제가 라인을 세 개를 임의로 끄었는데요. 이 라인에 터치를 하고 바로 이제 하늘로 솟아버렸죠. 지금 우리가요. 제가 이 라인 똑같이 세 개를 끄어봤습니다. 이 라인 세 개 안에서 지루하게 거의 2년 내내 사실 별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 말을 제외하면요. 자,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이 지금 트렌드 라인에 한번 닿았습니다. 이게 밑으로 한번 꺾였다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더 엎치락 뒤치락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하늘로 스프링보드처럼 날아올랐죠. 하지만 그 전에 2년이 넘는 아주 지루한 하락장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더 올랐다가 떨어질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올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에는 알트코인이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강력하게 듭니다. 그 다음 보실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점유율입니다. 현재 대략 54%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작년에 많이 그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장, 2017년은요, 1년 내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시즌이 왔었죠.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내내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도 엄청난 백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튀어나왔었죠. 우리가 현재 지금 22제 4년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점유율 자체가요. 조금씩 지금 하락세인 추세입니다. 최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겠죠. 근데 24년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비트코인이 계속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시즌이 24년도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보실 수 있는 그 지표 중 하나가 달러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여러 가지 통화, 그러니까 외환들, 유로나 저기 중국의 위안화, 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얼마나 힘이 세냐. 근데 이 달러가 세면 셀수록 코인이나 주식에 반비례합니다. 달러가 세면 코인 주식이 재미가 없고요. 달러가 약하면 상대적으로 코인 가격에 호재인 경향이 있습니다. 좀 반대로 가는데요. 제가 지난 거의 1970년도부터 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1980년대 달러 인덱스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거 거의 170, 80까지 갔었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점유율처럼 이 최고 그 2000 한 이게 언제일까요? 한 2002년 정도
이제 한 120여 포인트까지 됐다가 최근 이제 뭐 금리 인상 연속으로 뭐 1년 뭐 반 동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추세는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씩 그 높이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꼭지를 찍으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자, 200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고를 찍고 하락을 계속, 뭐 이게 사실 거의 한 7년, 8년간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아시죠? 금리 인상을 연준해서 역사상 유례 없이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달러가 이렇게 지금 인덱스가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살짝 이렇게 내려간 뉘앙스가 있지만 여전히 100은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달러 인덱스 이제 시간을 두고 앞으로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앞선 그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모든 게 그대로 수직 낙하는 없습니다. 이게 수직 낙하처럼 보이지만 최소 3년에서 4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결처럼 파도처럼 흘러내리면서 조금씩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재 이미 정점에 다다랐고 동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언제 처음으로 낮출 거냐, 몇 번이나 낮출 거냐, 지금 이 이슈 가지고 계속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를 더 많이 찍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릭스를 비롯한 뭐 중동이 됐건 중국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탈달러화 추세가 이제는 좀 그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달러가 앞으로 더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예측은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점점 약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2년, 3년, 5년, 7년, 8년, 제가 볼 때 최소 앞으로 한 7, 8년 이상은요, 주식과 코인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출렁출렁 하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반대로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크립토 공포엔 탐욕 지수 이거 이제 뭐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한 70에서 뭐 76까지도 한번 갔었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두 달, 뭐 지금 반이 거의 돼가도록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구독자분이 질문하셨습니다. 이게 왜 탐욕의 단계에 있는데 알트코인 지금 왜 이 모양입니까? 정확히 이게 말씀을 드리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아니라요. 이게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만 얘기를 하는 거고 알트코인은 별도로 아직 개발된 건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을 지표를 만들겠다라는 건 제가 듣긴 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비트코인 지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탐욕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1년간의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쳤냐면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탐욕과 이 공포라고 하는 게요. 우리는 그냥 탐욕으로 뭐 70 넘어서 75가 넘으면 이제 극단적 탐욕이거든요. 극단적 탐욕 가자마자 팔아버리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탐욕과 공포의 지수가 생각보다 두 달에서 세 달 이상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심지어 뭐 5개월, 뭐 6개월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보조 지표로 비트코인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구나. 그 추세가 더 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3개가 있죠. 첫 번째 큰 그 제일 높은 게요. 이게 2020년 12월 달입니다. 근데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 90이 넘었거든요. 근데 21년도 탐욕 지수보다 20년 12월 탐욕 지수가 더 높습니다. 가격은 언제가 더 높았을까요? 당연히 21년 탐욕 지수가 그러니까 21년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포 탐욕 지수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쌓이면서
이게 수개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자,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정색 동그라미 여기는 이제 테라루나 22년도 5월 달이거든요. 이거는 뭐 이해가 되죠. 근데 21년도 상승장의 한가운데 이게 지금 21년 정확히 5월 그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때 이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극단적 탐욕이 한 달 이상 지속됐습니다. 한 달 반이 지속됐고요. 지금 이게 10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은 뭐 완전 극단적인 공포였거든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나중에 그러니까 24년도 상승장이라고 해도 이 정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중반이 될지 하반기가 될지 뭐 3, 4월 달이 될지 극단적 공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 들어서는 70 이상을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수인 거는 맞습니다. 뭐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을 뭐 조금 파실 분들은 뭐 마냥 뭐 이렇게 뭐 상환, 빚 상환이랄지 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뭐 생각해 볼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꾸준히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비트코인 가격을요. 제가 그 21주 이동평균선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기억나실까요? 21주 이평선이나 뭐 200일 이동평균선을 저는 보는 편인데요. 이 두 개 중에 저는 21주 이동평균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21주 이동평균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상승세인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21주 이평선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밑으로 내려갔다 하락세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이게요, 그 지난 한 1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 역사에서 꽤 유효했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것만 보고 또 투자 결정하시면 안 되겠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지금 이것보다 뭐 제가 이걸 이제 구독자분께서 보셨을 때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략 현재가 지금 6천만 원이라고 하면요. 김치 프리미엄 제외입니다.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21주 이동 평균선이 이 지금 검정색이거든요. 이 검정색 현재는 지금 1월 10일 그 지금 밤 시간대입니다. 자, 이때 이게 지금 얼마냐?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21주 이동 평균선보다 지금 가격이 더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세 추세에 있다. 근데 이 이하로 내려온다? 4,800만 원, 뭐 최소 뭐 좀 관대하게 봐도 5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아, 단기 하락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5천만 원 이상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냥 상승세에서 나오는 조정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21 위크 영어로 위크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해서요. EMA라고 하거든요. 이걸 쳐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보실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제가 뭐 이렇게 차트를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펀더멘탈을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차트도 말씀 한 번씩 드리려고 하고요. 이 비트코인이 사실 뭐 21년도 상승세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갔다가 이 3,800만 원 라인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이 라인을 근데 작년 말에 뚫어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5,800만 원, 그 다음 라인까지도 지금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5,800만 원이 이걸 잘 버텨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상승세가 더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이것보다 이제 내려가면 아까 또 5천만 원, 4,8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예측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더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을 세게 받을지, 또 조정을 엄청 세게 받고 다시 또 올라올지, 그리고 나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뭐 정확한 단기 움직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ETF 승인이 됐다고 하면 자, 그 이후는 어떤 코인이 될 것이냐. 저도 그렇고 이 방송하고 있는 제 동생도 이더리움을 꼽았었죠. 사실 이더리움은 현재 블랙락, 피델리티,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등
쟁쟁한 회사들이 지금 7개사 이상이 이미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팩트가 하나가 있죠. 자, 블랙락이 ETF라고 하는 것을 신청했을 때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총 576건 중에 단 한 건 제외하고요. 575건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퍼센티지로 하면 99.8%입니다. 자, 블랙락의 이더리움 ETF가 승인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거절될까요? 99.8% 이더리움 현물 ETF 올해 승인될 거고요. 우리 예상보다 저는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 12월자긴 한데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정리를 한 건데 뭐 다른 거 다 됐고요. 여기 블랙락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최종 그 이제 이더리움 신청에 대한 ETF 승인 데드라인이 2024년 8월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7일에 가서 또 승인이 될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바네크와 아크 인베스트, 아크 21 쉐어스가 지금 최종 데드라인이 5월 23일과 5월 24일에 있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올해 5월 이전에 그러니까 5월까지 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뭐 비트코인이 이제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을 무슨 근거로 이걸 또 거절을 할까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요? 자, 그러니까 팩트를요, 기반으로 미래를 짐작해 보는 이런 생각,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런 생각에서 사실 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장에서의 어떤 순서, 돈이 펌핑하는 순서 기억나시죠? 처음에 뭐 법정화폐, 달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먼저 몰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엄청 몰리고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에서 이게 이더리움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작년 말만 해도 뭐 이더리움 뭐 죽은 거 아니야?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레이어 1들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을 느꼈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되면 기관들은요, 우리처럼 소위 말하는 그 스몰 알트코인들의 덥석덥석 안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비트코인도 1%에서 3% 사는 기관들이거든요. 자, 이더리움으로 이게 이더리움은 이자도 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디플레이셔너리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오히려 사용하면 소각을 시켜서요.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더리움이 저는 올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더리움이 올라가면 중간 코인들, 작은 코인들 순환 펌핑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벌었던 돈으로 소위 이제 카지노 도박장 가서 판돈 빼서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 판돈 들고 다시 비트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요? 다른 것들이 너무 올랐으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더리움, 또 중간 코인, 작은 코인, 무한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상승장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 시즌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더리움 또 ETF가 승인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요 알트코인들, 뭐 탑 10, 탑 20 코인들이 하나씩 승인이 될 겁니다. 저는요, 탑 20 안에 있는 코인 중에서 괜찮은 코인 아직도 너무 많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폴카닷도 있고, 폴리건도 있고,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심지어 도치코인도 있죠. 충분한 기회 아직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인들을 잘 공부를 해보시고 어차피 다 살 수는 없습니다. 적정한 가격대 잘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장이 계속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조그만한 하락에도 시장이 큰 충격과 공포를 느끼죠. 우리가 얼마 전에 뭐 그 비트코인 10% 정도 빠졌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하락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 정도는 그냥 조정이죠. 근데 이 조정에도 더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난 몇 개월, 특히 작년 하반기 내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큰 충격과 공포가 한번 크게 올 수 있을 가능성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시점을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언제 올까? 뭐 반감기 전후로 한 번씩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던 전력이 있고요.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뭐 경제 위기가 과거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연착륙하면 좋죠. 근데 연착륙이 안 됐을 확률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거. 뭐 전쟁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상승장 중에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뭐 이번 나 기회를 놓쳤네. 아닙니다. 기회 또 옵니다. 그게 상승장 중에서도 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사실 뭐 결론이 항상 똑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자 80점짜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기 변동성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죠. 그게 저는 100점 만점에 80점. 자 90점 투자는 뭘까요? 심지어 하락할 때 매수를 합니다.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건요 매우 아름다운 투자 행위입니다. 자 세 번째 100점짜리는 뭘까요? 자, 여기까지 잘했고, 상승장, 뭐, 전 세계 이제 막 광풍이 불고, 사람들이 모이면 코인만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우리 부동산 얘기했던 21년 기억나십니까? 또 옵니다. 그게 또 왔을 때, 유유히 팔고 시장을 떠나는 것. 자, 이게 100점입니다. 이 100점짜리 우리가 막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시행착오 수수료도 내고 있고요. 수업료도 내고 있죠. 자, 이 1번과 2번과 3번. 이것을 다 하시면 경제적 자유를 비로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실 건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힘들 때마다 이 1번, 2번, 3번을요, 한번 좀 적고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좀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잘 하신다면, 자, 세계적인 코인 광풍 옵니다. 그때까지만 좀 잘 버티시고, 잘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